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복수학이나 그다음에 교직 과정이나 또 복수 전공, 연계 전공, 과연 한밭대학교 중국어과 학생들은 얼마 정도를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수업 관련된 몇 가지 수치를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요. 5348, 334, 20320, 6259 이런 게 난수표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5라고 한 거는 5년 동안의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348은 348명의 학생들이 졸업했다는 뜻입니다. 어림 잡아 보면 매해 70명씩 졸업합니다. 이 숫자가 엄청난 거죠. 10년이면 700명이고 30년이라고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인원이 늘 그 이상이었으니까 30년이라면 벌써 2100명 이상의 저희 한밭대학교 중국어과에 이렇게 식구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34라고 한 거는 뭐냐면 아쉽게도 저희가 이 중에 14명의 수업 기록을 확보하지 못해서 통계 대상으로 수업 분석할 때는 334명이 모집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320은 이들이 총 들은 전공 이수 학점입니다. 여기에는 졸업과 진로지도나 아니면 요즘 교양으로 나와 있는, 어차피 교양은 저희가 따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진로 설계라든가 또 캡스톤 디자인 이런 과목들은 저희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직 과목도 역시 계산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2320학점을 저희가 5년 동안 학우들에게 공급해 드린 거고, 학우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학점을 이수한 거죠. 그거를 이제 6259라고 하는 거는 그걸 총 들은 학점 수, 과목 수입니다. 5년간 들은 과목 수고 이건 학점 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자면 학생 1인당 한 학기 동안에는 7.62학점을 듣습니다. 이거는 8학기를 기본적으로 이수한다고 가정해서 산출한 수치입니다. 곱하기 8을 하면 61이 나오겠죠, 유사하게. 그래서 학생들은 61학점을 듣고 졸업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생길 겁니다. 뭐가 의문이냐면은 70학점 이상을 들어야 졸업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적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54명의 학우들은 복수학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14명의 학우는 국외학점 교류를 한 학기 이상 했었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3학년, 4학년 과정을 국외에서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전공 학점을 훨씬 적게 듣고 국외에서 들은 거로 대체 인정을 받았겠죠. 그런 변수들이 다 고려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해석하자면 한밭대학교 중국어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도중에 연계 전공을 하든 뭘 하든 아무런 제약 없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제약 없이 다 풀어놓고 학생들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해도 그래도 본 과에서 1인당 평균적으로 61학점은 듣는구나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머릿속에서 계산할 게 아니라 이 통계적 수치에 의해서 학생 1인당 61학점의 전공 학점을 어떻게 공급해야 하나라고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9라고 하는 거는 과목 수인 거죠. 19개의 과목을 들었습니다. 물론 아까 교직이나 졸업과 진로지도 이런 거는 제가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은 과목 수는 더 늘겠죠. 그 다음에 제가 102라고 쓴 건 뭐냐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우리 과의 과목은 한 과목당 몇 명이 이수하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5년 동안. 그렇게 계산을 쭉 해보니까 21명씩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뭐 저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과목은 전공의 최소 개설 단위인 20명이 못 채운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특별한 사유를 들어서 개설한 과목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과목은 4, 50명이 듣기도 했을 것이고 또 교직은 안 넣었죠. 특수한 과목의 경우에는 또 근데 회화 과목이죠. 회화 과목은 15명이면 과목 개설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거는 또 그 한 클래스당 수강 인원은 더 적었을 겁니다. 그럼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한 과목당 21명씩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계산한 다음에 다시 또 뭘 했냐면은 진로 설계나 교직, 캡스톤 디자인, 졸업과 진로 지도를 포함시켜 보니까 저희가 한 학기에 112학점을 공급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대학원이나 연계 전공의 중국어 파트로 저희가 공급하는 과목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얼추 저희는 120학점 정도를 공급해야 된다는 뜻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뭐 다른 수치가 아니고 경험칙에 의해서 끊임없이 제가 산출해 보니까 이게 나온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거를 저희 현재 8 개건 교수 포함하면 9 정도인데 125로 계산했을 때는 뭐 9학점으로 하는 교수가 한 2명 있다고 치고 보직 가는 뭐 보직이 한번 늘 하는 건 아니니까 열애로 합시다. 9학점을 하는 분이 3분 정도 있으면 27학점이고 12학점 3분 하면 36학점이고 나머지 분들은 14, 15 정도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의미죠. 거기에서 어느 분이 이제 안식년으로 가게 되면 아마 18학점 하시는 분도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수치 확인하기 전에는 과목이 좀 교수 수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힘에 부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계적 수치는 반예가 나온 거죠. 그리고 학과 전체당 총 고급 학점 수는 이렇게 2134학점을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민거리인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또 넘어가 봅시다. 물론 이 과목에 대한 개설은 또 반대쪽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학과의 학과장이 교무처의 수업 담당자하고 컨택을 하셔가지고 근 5년간 혹은 10년간 중국어과의 전임 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몇 학점씩을 강의했는지는 당연히 나오죠. 강의 실적부를 늘 보고하고 있고 그거에 근거해서 초과 수당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계를 내보면은 한밭대학교 중국어과 소속 교수들이 5년 혹은 10년 정도의 평균적으로 한 학기당 몇 학점을 강의했는지가 나오고 또 책임 지수가 9학점이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오버로드 됐는지 아니면 언더로드가 됐는지를 저희가 분석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하기를 바라지만 뭐 제가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렇다는 정도만 소스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갑니다. 그러면 한밭대 중국어 학생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가? 신입 제도인데요. 설명할 부분이 많은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림 보는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친구 동욱이 또 여기 인기 그렇네요. 지금 멕시코에 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뭐냐면은 다른 전형들 예컨대 원호 대상자를 위한 특별한 전형이나 아니면 지역의 어떤 특별한 전형 이런 거를 빼고 우리 과의 전형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3대 전형을 꼽자면 수시학생부 종합하고 수시학생부 교과하고 정시 일반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전형의 5년간의 경쟁률, 그러니까 총 5년 동안에 모집한 인원 대비 총 지원자 수를 제가 가지고 통계를 내보니까 학생부 종합은 6.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학생부 교과는 6.93대 1의 경쟁률,
정시의 경우는 3.52 정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정시에서 원서를 쓸 수 있는 횟수와 또 수시에서 원서를 쓸 수 있는 횟수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수시의 경우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기도 하고, 당연히 또 모집 인원도 수시 쪽이 많다 보니까 수시에 인원을 충원하지 않으면 정시에서 충원하기가 또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뭐 예상 가능한 겁니다. 수시에서 6회까지 원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6.44 대 1과 6.93 대 1이라고 하는 경쟁률은 겨우 이제 1대 1을 넘는 거죠.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 6.0 대 2를 하회한다면 실은 현실적인 실제적인 정원 미달로 봐야겠죠.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원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5년 동안 학생부 종합은 71명을 모집했고 학생부 교과는 144명, 정시 일과는 140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때 이제 그래서 그걸 5년으로 또 나눠 보니까 한 해당 학생부 종합은 14.2명, 학생부 교과는 28.8명, 그 다음에 정시 일반은 28명을 모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시 인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모집 인원 대비 3요소의 그 비중을 보면 학생부 교과가 가장 우리 학과의 전형의 41%를 담당하는 중요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의 특징은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핵심 요소로 보고 이제 평가하는 거고 면접을 보지도 아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 같은 것도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점은 또 있고 한데 또 이제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또 다른 또 위험 요소도 있긴 하죠.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가 이 41%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 다음은 이제 학생부 정시 일반입니다. 정시 일반. 정시 일반도 참 깔끔하죠. 그냥 자신의 수능 성적 하나로 모든 승부를 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장점도 있어요. 우리 학과의 거의 모든 학생들은 89% 이상은 대전, 충남, 충북 지역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시 제도가 갖고 있는 파급력 때문에 가끔씩 이 서울이든 아니면 뭐 인천, 경기 뭐 이런 뭐 또 대구 이런 데서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화란 측면에서의 정시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학생부 종합의 경우에는 이 정도 퍼센테이지입니다. 정시 이 정도죠. 그래서 정시 일반이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학생부 교과가 41%,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이 정도입니다. 인원수로 보면 학생부 종합은 좀 떨어지긴 하고 경쟁률로 보면은 좀 높아지고 하는 거죠. 고민거리는 이 자기소개서나 또 다른 준비 사항 같은 거를 준비하면서 한밭대 중국어과의 원서를 내고자 하는 학생들을 계속 확보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부분인 거죠. 다른 학생부 교과나 정시가 학생들의 가외의 준비를 요구하지 않는 데 반해서 학생부 종합에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면접도 보죠. 아마 이번에도 면접 보는 것 같아요. 이 코비드 19의 이런 그 팬데믹 현상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는데 줌으로 보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꼭 면접을 와야만 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이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좀 애매하겠죠. 뭐 주민등록증을 까서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빌려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면 의심에 의심을 하다 보면 뭐 한정 없습니다만 뭐 저는 꼭 면접을 봐야 하나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뭐 얘기 옆으로 샜네요. 예전에 한 5년 전, 3년 전 뭐 이 정도만 해도 그 초중등의 중국으로 유학 가는 것들이 붐이 됐던 시절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중국에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을 때 한국의 중국어과가 하나의 대안이 됐었죠. 왜냐하면 언어를 미리 습득했다는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 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기도 하거니와 중국어를 먼저 배운 것이 어떤 아카데믹한 백그라운드를 갖춘 거로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도 고민거리여서 학생부 종합은 우리 학과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의 그 수치를 그렇게 상향시키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그러니까 갑자기 없애려고 하는 필요도 없지만 여기에 가중치를 높이 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제일 인원수로 보나 또 경쟁률로 보나 가장 많은 그 중요도를 갖고 있는, 가장 큰 중요도를 갖고 있는 학생부 교과를 갖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모집 정원이 20명에서 제일 적을 때는 16명, 그리고 2020년도에는 33명까지 늘었습니다. 제일 높았을 때의 경쟁률이 10.19대 1이었다면 가장 낮았을 때는 4.88대 1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죠? 이게 잠시만요. 이게 굉장히 커졌는데 좀 저희가 쉬면서 좀 숫자를 맞춰보도록 합시다. 잠시만요. 저희 그러면 여기서 잠시 쉬고 다시 모니터를 맞춘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